그날 아침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부엌에서 새벽 4시부터 끓이던 된장국 냄새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고, 거실 바닥은 이미 3번이나 닦아 윤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장을 보고 돌아와 대문을 열던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철렁 내려앉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자신의 옷가지와 작은 가방, 몇 권의 책이 마치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속옷까지 뒤섞여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모욕 그 자체였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옆에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띤 시누이가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네오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귀에는 그 말이 망치처럼 내려쳤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계란이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노른자가 흘러내리며 바닥을 더럽혔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결혼한 지 3년,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거라 믿고 시댁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성실했고 다정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그는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지연의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는 편하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지연의 하루는 전혀 편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누이의 도시락까지 준비해야 했다.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은 시어머니의 권유, 아니 강요에 의해 그만두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직장이냐 라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며 그녀를 설득했다. 그때부터 지연의 세상은 집 안으로만 좁아졌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다. 김치가 조금 짜면 우리 집 입맛도 모르냐고 했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 말했다. 시누이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취업 준비를 한다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지연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 물 한 잔도 직접 떠 마시지 않았고 옷을 다려달라, 방을 정리해달라 요구했다. 지연이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지. 지연은 참았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태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지연이 말하려고 하면 엄마가 그럴 리 없다거나 네가 조금만 이해해라 라는 말로 상황을 덮었다. 지연은 더 이상 상처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움직였다. 인정받고 싶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마당에 던져진 자신의 짐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리 애써도 이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 다 하더니 내가 없는 줄 알고 게을러지는 거 다 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연은 게으를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변명은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신우이는 비웃으며 말을 보탰다. 오빠 없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았지. 우리 집이 네 집이야.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컸다. 이 집을 나가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친정은 지방에 있었고 아버지는 병환으로 일을 쉬고 있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결혼할 때 잘 살겠다며 당당히 떠났던 딸이 쫓겨났다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나가라. 우리 아들 오기 전에 정리해라. 보기 싫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웃들이 혹시 볼까 두려워 얼른 옷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신우이는 그런 그녀를 보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그 모습은 지연에게 또 다른 상처였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목을 막았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했다. 무서운 소리야. 엄마가 왜 그래? 지연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뒤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나가라.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달되었다. 남편은 당황한 듯했다.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너는 일단 진정해. 그 말은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진정하라는 말은 늘 상황을 미루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연아, 일단 오늘은 친정에 가 있어. 내가 출장 끝내고 바로 올라갈게. 그때 이야기하자.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당장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저 시간을 벌자는 이야기뿐이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자신은 늘 혼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을 가방에 넣고 흩어진 책을 모았다. 결혼사진 액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유리 파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초라했다. 3년 전 환하게 웃으며 이 집으로 들어오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새벽과 밤을 보내며 자신이 땀과 눈물로 지켜온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끝내 등을 돌렸고 신우이는 문을 쾅 닫았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결심도 섞여 있었다. 억울함 속에서 시작된 이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 아니면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묻고 따져야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과연 옳았는지,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었다. 지연은 무작정 버스를 타고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흐릿했고 눈물로 젖은 시야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남편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가 껐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했다.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의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 한마디에 지연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기침 소리를 냈다. 병색이 짙은 얼굴로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연은 차마 모든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 없었다. 그저 잠깐 쉬러 왔어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지? 지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마당에 던져진 짐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말했니? 혼자 그렇게 참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을 줄 알았어. 남편만 믿으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단지 출장 끝나면 이야기하자는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지연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 안에는 사과도 분노도 단호함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미루는 말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친정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혹시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실패한 결혼을 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왜 그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출장을 마친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나 오늘 집에 왔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말로는 네가 요즘 집안일도 대충하고 말대꾸도 심해졌다고 하더라.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오해라는 단어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억울했다. 내가 언제 말대꾸를 했어? 집안일 대충 한 적도 없어. 당신이 직접 본 적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집에 없으니까 다 알 수는 없지. 그렇지만 엄마도 이유 없이 그러시진 않았을 거야.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지연은 그제야 분명히 느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쪽에 기울어 있었다는 것을. 그럼 나는 이유 없이 쫓겨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슬픔보다 실망이 더 컸다. 며칠 뒤 남편이 친정을 찾아왔다. 작은 거실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어머니는 최대한 예의를 지켰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게. 지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확신을 찾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다시 그 집으로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선택하지는 못했다. 지연은 그 모습이 더 힘들었다. 누군가 명확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남편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책임과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이 생각했다. 만약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강하게 나서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 것이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아직도 안 들어오니? 차가운 목소리는 여전했다.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을 거부해? 그 집은 어머니 집이죠. 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여러 말을 쏟아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후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렵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말한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책임을 다시 그녀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렸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해.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더 이상 울면서 기다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 불확실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연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남편과의 통화가 끝난 뒤 지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화면은 이미 꺼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은 책임을 나누자는 제안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은 남편이 언젠가 분명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왔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말에 잠시 서울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지연은 망설였다.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면 직접 마주해야 했다. 약속 장소는 두 사람이 연애 시절 자주 가던 작은 카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지연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잘 지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생각해봤어. 엄마랑도 이야기했고.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엄마는 네가 먼저 사과하면 다시 받아주겠대. 순간 지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말문이 막혔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엄마 말로는 네가 집안 분위기를 망쳤대. 말투도 예전 같지 않고 표정도 불만이 많았다고.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웃어야 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네가 힘들었을 거라는 건 알아. 그런데 엄마도 나이 드셨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은 지연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해라는 말은 늘 그녀에게만 요구되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변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만 참고 맞춰야 했다. 그럼 당신은?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카페 안에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렸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다. 지연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내 시간도 포기했어. 그런데 돌아온 건 쫓겨남이었어. 그게 가족이야?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나는 그냥 존중받고 싶어. 그게 안 되면 같이 사는 의미가 없지. 남편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지연의 남편이었지만 그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용기가 부족해 보였다. 그날의 만남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남편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말했고 지연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이 결혼이 끝나더라도 자신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연은 오랜만에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혼 전 일하던 회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었지만 경력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3년의 공백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시 찾아봐.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지연은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날도 있었다.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능력을 평가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자존감이었다. 그 사이 시댁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시누이가 친정 근처까지 찾아온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낯익은 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시누이는 선글라스를 낀 채 지연을 노려보았다. 언니, 이렇게 나오면 오빠만 힘들어. 지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힘들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시누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은 지연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단호했다.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결국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다. 왜 우리 집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부딪힌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진짜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끝나는 게 두려워서 나를 잃고 싶지는 않아. 전화는 조용히 끊겼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할 순간이었다. 며칠 후 한 회사에서 면접 합격 연락이 왔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출근 날짜를 정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동시에 결혼 생활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통장 정리, 필요한 서류 준비, 앞으로의 계획까지 차근차근 세워나갔다.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다. 사랑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연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졌다. 더 이상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는 마당에 짐이 던져진 채 울고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발로 서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힘을 얻고 있었다. 지연이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한 날,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결혼 후 3년 동안 그녀의 하루는 부엌과 거실, 세탁기 앞에서 시작해 그곳에서 끝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의 인사가 들렸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별도 비난도 없었다. 적어도 아직은 그랬다. 업무는 쉽지 않았다. 공백 기간 때문에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 실수를 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눈물을 나게 했다. 누군가가 실수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반찬의 간을 맞추고 시누이의 불평을 들었을 시간. 그러나 지금 그녀의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작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비교적 가벼웠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회사 다닌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이제는 내 선택을 내가 하고 싶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의 목소리는 예민해져 있었다. 우리 아직 부부야. 이런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나를 쫓아낼 때는 왜 상의하지 않았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집으로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맞이했다. 지연은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렇게 일을 벌이면 우리 집 체면은 어떻게 하니? 체면, 또 그 단어였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가 쫓겨났을 때는 제 체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른 말에 토 달지 말라고 배웠을 텐데. 지연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도 어른입니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삶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끝내 설득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전화를 걸어와 화를 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갈팡질팡하는 그의 모습은 지연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나를 혼자 키웠잖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더 상처받는 것 같아.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시어머니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낮게 말했다.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 몰랐어.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회사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마다 작은 자부심이 생겼다.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는 순간 지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친정으로 찾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랑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알겠어. 지연의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말은 처음으로 남편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럼 지연이 물었다. 따로 나와 살자.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아볼게. 그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로 남편이 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타협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확실한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잃고 나서야 알겠어.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차분해졌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이 필요해.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아. 내가 증명할게. 그날의 대화는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결별도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서로가 솔직해진 순간이었다. 지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자신이 또다시 무너지는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만약 남편이 정말로 변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조금 더 커진 상태였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예전처럼 눈물로 베개를 적시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에는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갈림길에서 그녀를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될 것임을 지연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남편이 따로 나와 살자고 말한 그날 이후 지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말로는 변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지연은 이번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넘겼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남편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부동산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결심이 느껴졌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설득이었고 그 다음은 호통이었으며 나중에는 눈물 섞인 호소였다. 네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가는 거냐? 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연은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누군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분리하는 것뿐이라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친정을 다시 찾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단정한 표정이었다. 집 정리했어. 다음 달부터는 따로 살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수없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많이 화내셨어.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아내로서 지연을 인정해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웃지 않았다. 따로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 게가 아니라 하겠어.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돌아갔다가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다. 더 이상 시댁 안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자립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결국 지연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분명한 약속을 조건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문제든 대화로 해결하며 다시는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남편은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집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다. 처음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지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예전처럼 화려한 가구도 넓은 마당도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모욕이 없었다. 부엌은 작았지만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늦잠을 자도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쉬는 시간이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러웠다. 사소한 말에도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점점 달라졌다.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지연의 회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녀의 하루가 단순한 며느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은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삼키지 않았다. 서운한 점이 있으면 말했고 남편도 방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연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물론 그날 마당에 던져진 옷가지의 기억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그녀를 짓누르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었다. 몇 달 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감정이 격했다. 는 표현 속에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차분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은 점점 단단해졌다. 회사에서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상사에게 인정도 받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누군가의 딸, 며느리,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네가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몰랐을 거야. 지연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만약 그날 울기만 하며 다시 들어갔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도 그날이 없었다면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거야. 인생은 때로 가장 아픈 순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쫓겨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붙잡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더 큰 용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지연은 배웠다. 그리고 사랑 역시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는 잘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과 시선에 상처받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가 인생을 바꾼다. 지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달라.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 진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다.